새 왕이 즉위하자 구공신과 신공신은 세력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신공신의 대표 인물 중 하나인 남이는 강순과 함께 영모를 꾀하는데요. 하지만 같은 신공신 인물 중 하나인 유자광은 남이의 회유를 듣고는 곧장 예종을 찾아가 남이가 영모를 꾀한다며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예종은 남이와 강순 등 영모의 주모자들을 잡아와 처형했죠. 그렇게 신공신 세력이 힘을 잃자 이제 조정의 권력은 구공신에게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데, 왕위에 오른 예종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기에 아버지 세조의 뜻을 이어받아 9명의 대신을 원상으로 임명했습니다. 원상들은 2명씩 교대로 돌아가면서 왕의 비서실과 같은 승정원에 출근하며 예종과 함께 정사를 논의했는데요. 또한 세조의 부인이자 예종의 어머니인 정의왕후가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예종을 대신해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수렴청정이란 게 우리가 사극에서 보듯이 왕이 신하들과 국정을 의논할 때 왕 뒤에 가림막을 치고 앉아서 이런저런 결정을 주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예종을 보좌하고 예종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정도의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찾아본 자료들에선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했다라는 구절만 적혀 있을 뿐 예종 시절 일어난 일들은 모두 예종의 의도와 결정이었던 걸로 풀어냈기 때문인데요. 훗날 예종을 뒤이어 13살의 왕위에 오른 성종 때도 이때와 같이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했는데, 이땐 정의왕후의 역할과 행적을 자세히 묘사한 것에 비해 예종 시절엔 그런 표현이 하나도 없는 걸로 보아 예종 시절 정의왕후의 역할이 작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시절 국정을 운영하는 건 예종과 원상들이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예종의 힘이 더 셌을까요? 아니면 원상의 힘이 더 셌을까요? 권력이란 인사권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직책에 누구를 앉힐지를 정하는 사람이 진짜 권력을 쥐고 있다는 말인데요. 아무리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자 수업을 받아온 예종이지만 수많은 관료들 중 누가 인재이고 또 누가 간신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조, 병조에서 사람을 추천해 올리면 예종은 원상의 조언을 따라 이 중 누구를 임명할지 결정했는데요. 게다가 앞서 세조편에서 살펴봤듯 대부분의 관료는 원상에게 줄을 대고 있었고, 실제로 이조와 병조를 장악한 것도 이 원상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원상이 인사권을 행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엔 원상이 정권을 장악한 거라 봐야겠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먼저 국왕의 재위 시절 춘추관 소속 사관들이 각자 초안이 되는 사초를 적어두었다가 왕이 죽으면 조정에서 이 사초를 모아 이를 편집하고 수정해 실록을 편찬합니다. 따라서 이 사초는 실록을 작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서 왕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기록이었는데요. 또한 사관은 왕이 살아있을 땐 각자 자기가 적은 사초를 자기 집에 보관했다가 왕이 죽은 뒤엔 조정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자료를 토대로 조선왕조실록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예종 1년, 예종은 세조실록을 편찬하기 위해 이 사초를 걷어들이면서 한 가지 조항을 덧붙입니다. 모든 사초에는 작성자의 이름을 적게 하라. 사초에 작성자의 이름을 적게 하면 당연히 신뢰성이 올라가겠죠. 자, 여기까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에 발생하는데요. 세조실록에 사초를 적은 사관 중에 민수란 자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예종이 세자였을 때 세자에게 유교 경전을 강의하는 서연의 책임자인 서영관을 맡았을 정도로 장래가 촉망되는 자였는데요. 그런데 민수는 사초에 작성자의 이름을 적으라는 명령이 내려오자 갑자기 똥줄이 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적은 사초에 대신들이 잘못한 일들을 적어놨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미 사초를 제출한 이상 원칙대로라면 이 중요한 사초를 절대 고칠 수는 없는 일. 그러나 민수는 훗날 이 일로 대신들이 자기에게 해코지할까 두려워 사초의 보관을 맡은 친구에게 부탁해 다시 사초를 꺼내어 몇 문장을 수정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다른 사초 보관자들은 이 일이 발각되면 우리도 죄를 면치 못할 걸세. 맞네. 늦기 전에 전하게 보고하세. 민수가 몰래 사초를 빼내어 고쳤으니
청컨대 이를 국문하여 주시옵소서. 의금부는 당장 민수와 관련자들을 잡아오도록 하라. 네가 사초를 고쳤느냐? 예, 그렇습니다, 전하. 사초의 어느 부분을 고쳤느냐? 한명회가 강효문과 더불어 반역을 꾀했다고 적었다가 이를 치웠습니다. 거짓이기에 지운 것이겠지. 네, 그 당시 일은 자네가 역심을 품은 게 아니란 걸 알고 있으니 걱정 마시게. 또 무엇을 고쳤느냐? 그 외에 민수가 고친 부분은 그냥 말을 좀 부드럽게 하거나 술에 취해 그랬던 거라고 토를 달아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 민수뿐만 아니라 원숙강이란 자도 사초를 고쳤다는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원숙강은 처음엔 자기는 사초를 고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다른 사람의 증언으로 인해 사초를 고쳤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임금의 잘못은 기록하면서 대신의 잘못은 덮으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대신을 거스르면 화를 입기 때문입니다. 너는 대신에게는 아부하면서 임금은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종은 민수에게 사초를 꺼내다 준 자 강치성을 국문하는데요. 네 놈이 혼자서 사초를 빼돌렸을 리는 없다. 누구와 함께 공모하였느냐? 성숙과 함께 공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성숙을 불러 강치성과 대질신문을 했는데 성숙은 끝까지 부인하며 그런 적 없다고 말합니다. 반면 강치성의 말은 계속 오락가락하니 예종은 성숙은 풀어주고 강치성만 가둬놓는데요.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느냐? 세종께서 살아계실 때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처벌했느냐? 죄인이 원하는 곳으로 귀양 보내어 거주지를 제한하였습니다. 그 정도로는 안 된다. 이들은 대신을 섬기고 임금을 능멸했으니 반역의 죄로 다스려야 하느니라. 민수는 처음부터 바른 대로 구했으니 곤장 100대의 제주 관노로 삼으라. 허나 원숙강과 강치성은 임금이 묻는데 바른 대로 구하지 않았으니 차명에 처하도록 하라. 어째서 예종은 이들에게 이렇게 과한 형벌을 내린 걸까요? 제 생각엔 이 사건을 계기로 예종은 대신의 권력이 너무 세졌음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신하들에게 임금을 제치고 대신에게 아첨하려 하지 말라. 임금을 깔보고 거짓말하지 말라. 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닐까요? 자, 이렇게 예종 시절 일어난 두 가지 큰 사건, 남이의 옥사와 민수의 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화에선 예종이 어떤 성격을 가졌고 어떤 가치관으로 국정을 운영했으며 또 어떤 업적을 이뤘고 마지막으로 어쩌다 그리도 일찍 죽었는지 혹시 독사를 당한 건 아닌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